상상하는 추억 돋는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행하는 인류학자 미슐랭이고요. 지난 겨울에 동유럽과 발칸을 여행했던 실전 경험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쪽집게 카톡 과외로 이거 꼭 봐라, 저거 꼭 사라 하고 알려주셨던 쪽집게 여행과의 선생님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요나봇 기바녹,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아니 그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건 헝가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앞에서는 이제 제가 도브리덴이라고 하는 체코 말로 인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슬라브 벨트에서 인사가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체코 도브리덴,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도브리단, 폴란드는 진도브리. 근데 여기에 끼어 있는 이제 슬라브어 벨트가 아닌 나라가 헝가리죠. 그래서 헝가리어로 이번에는 특이하게 인사를 해봤습니다. 요나봇 기바녹. 짧게는 그냥 요나봇 하시면 돼요. 오늘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요.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이제 녹음했던 것들을 들어보니까 실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제가 터키 물가가 무려 5분의 1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이고 어떻게 한 나라의 물가가 5분의 1로 떨어집니까? 5분의 1이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저도 그때 녹음 당시에도 사실 그거 들었는데 네. 그냥 지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쵸? 요즘은 제가 네. 좀 지적을 하는 걸 좀 스스로 조심을 해서. 네네. 그래서 20%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면 80%가 그러니까 말이 떨어진 안 건데 되죠. 그건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네. 네. 라스트라다님도 실수하셨는데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미슐랭님이 나중에 지적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네, 그 코소보의 수도가? 프리슈투이나죠. 그런데 네. 제가 그때 프리저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프리슈투이나보다도 네. 프리즈렌이라는 도시가 더 인상적이었고, 제가 사실 장기 체류를 했다는 곳이 수도인 프리슈투이나가 아니라, 프리슈투이나는 한 2박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프리즈렌, 저는 2박도 길었는데. 이 프리즈렌이라고 하는 프리슈투이나보다 더 작은 도시에 가서 무려 거기서 한 7박인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착각을 했어요. 수도가 프리즈렌이라고. 또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프리즈런, 프리슈티나. 네. 프리가 들어가니까 네. 좀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지난 에피소드 때 가장 큰 실수가 제가 말이 너무 네. 빨랐다는 거예요. 네. 그날 제 앞에 계신 여행 노동자님께서 네. 너무 피로에 쩔어가지고 네. 막 금방 기절할 것처럼 네. 네, 눈을 감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여행 생업자가 오늘도 또 이제 여행 생업을 마치고 지금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는 좀 이제 저희 그 피로가 많이 쌓였는데, 지금은 좀 근데 그 며칠 결과물 쉬고 나와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네. 멀쩡하게 나왔어요. 그날은 꽉 잠기셨는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어떤 이제 결과물들이 보면은 항상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안 보이는 사람들의 그 뒤에서 숨은 이제 노력이 굉장히 크죠. 특히 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은 그냥 작가들이 다 쓰는 줄 알지만 편집자들이 그렇죠. 엄청 그 공들여서 편집을 해준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네. 여행 상상에서 라스트라다님이 말 참 많이 하시지만 준비하는 건 제가 네.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지난번에 말을 네. 너무 빨리 해서 제가 이거를 네.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성우한테 가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와, 굉장히 비쌉니다. 역시 우리 미슐랭님은 네. 항상 그 모범생답게 뭔가를 딱 시작하면은 제대로 FM 코스를 딱 그렇죠. 시작을 하시네요. 네, 모든 미디어에서 형식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네,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고급진 비싼 목소리를 내도록 연습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라스트라다님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당연히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미슐랭님 그 목소리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벌써. 벌써 좀 목소리 호소력 넘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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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알바니아 얘기를 네. 지난번에 이어서 코소보에 이어서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코소보 욕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욕은 아니고 문화 충격 받으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네. 코소보에 있다가 알바니아로 넘어가니까 어머 이게 나라지 이런 생각이 네, 드는 네, 거예요. 네. 국가에서 중요한 영웅들은 다 발굴을 해서 그렇죠. 동상도 만들고 네. 역사도 만들고 역사를 또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게 느껴졌고 좀 적과 꿀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알바니아도 좀 유럽에 있는 50여 개 국가 중에서 이제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은 여러 면에서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알바니아에 넘어갔을 때 와 제대로 된 좀 나라에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앞에 코소보가 정말 그렇죠.
정말 좀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좀 너무나도 엉성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알바니아에 넘어오니까 그런 거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육로로 국경을 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 여행을 막 하다가 미국으로 국경을 딱 육로로 넘어가면요. 정말 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그렇죠. 넘어가면 갑자기 우와. 그렇죠. 라오스 여행을 하다가 그렇죠, 국경을 그렇죠. 넘어서 태국 딱 들어가는 순간 우와, 태국이 선진국이야. 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네. 네.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가이드북에서 알바니아가 요새 번성하고 있다. 네. 소비주의가 많이 발달을 했고 네. 진짜로 힙한 그 카페에 가니까 네. 청년들이 다 앉아 있고 네. 아무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네, 시내버스 네. 노선 너무 잘 돼 있고 네. 도로도 잘 닦여 있고. 네. 예. 근데 제가 그 라스트라다님 친한 그 한경순 여행 인솔자님이 쓰신 네. 그 발칸에 대한 유일한 여행 에세이. 그렇죠. 그 어느 날 문득 발칸 유럽. 이 네. 책을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오랑캐이 나라 네.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2008년 정도에 가신 것 같은데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양떼를 키우는 소박한 풍경이 막 넘쳐나고 아, 네네. 예.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피 흘리는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놓고 네. 그리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네, 네. 구걸하는 아이들과 난민들이 네, 네. 넘쳐나고 그리고 또 이게 제일 웃긴데 대통령부터 온 국민들이 네. 다단계 조직에 연루돼 가지고 네. 국가 부도 상태까지 갔다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갔었죠. 네, 예. 네. 그리고 여자와 미성년자들을 인신매매하고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알바니아 하면은 이제 저도 그 가기 전에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나라가 이제 영화 테이큰. 리암 니슨이 이제 프랑스 파리로 여행 간 자기 딸이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리암 니슨이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자기 딸을 이제 직접 구하는 내용인데 그 납치범이 알바니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워낙 그 알바니아에 대해서 또 이탈리아에서도 워낙 평이 안 좋고 해서 좀 긴장을 했는데 라스트라다님이 2015년에 가셨죠? 2014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도인 그 티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역시 1개국의 수도답게 여러 가지 가보니까 깨끗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미슐랭님은 이번에 그 알바니아에서 지방 도시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알바니아에서 수도에서 이제 지방 도시로 좀 가보면은 아직도 이제 제가 베라트 갔죠. 베라트. 네. 그리고 그때 양떼 안 보셨어요? 막 길에 양떼. 그러니까 이제 도시간 네. 이동할 때 산 위에 네. 양떼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네. 길 막혀가지고 네. 한 네. 10분 기다리고 네.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바니아 인상이 또 재밌었던 게 네. 그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공연을 네. 많이 봤잖아요. 네. 거기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그 코지판 투테를 봤는데 네. 네. 거기서 더럽고 후줄근한 남자가 나오니까 네. 여자 주인공이 야, 저 터키 알바니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알바니아 사람 네. 같다는 게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니아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그렇죠. 나쁘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유럽에서 그 전에 이제 모차르트는 어쨌든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합스부르크 그렇죠. 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합스부르크 제국 시절에는 사실 봤을 때 이제 완전 오랑캐죠. 네. 제국의 변방인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교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다 보니까 터키 알바니아가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좀 멸시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알바니아 사람들이 또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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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알바니아에서는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네. 그 벙커였어요. 벙커. 네네. 네. 벙커 아트 2라고 된 이제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네. 그 전쟁 때 쓰이던 벙커를 개조해가지고 지금 박물관으로 쓰는데 네. 그 냉전 시절에 썼던 뭐 스파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국경을 어떻게 수비했는지 이런 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스트라다님도 거기 가셨어요? 네, 그 알바니아 벙커 같은 경우에 좀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알바니아가 동유럽 기존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많이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알바니아는 철저한 독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하면은 다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나라 위에 북한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그 북한식 그 독재의 뭐 완전히 뭐 그 사상과 뭐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실제로 그 체코나 뭐 헝가리나 폴란드는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이었고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도 티토 대통령이 이제 반소련을 기치를 걸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제 이 그 알바니아를 40년 동안 그 철권 통치했던 엔베르 호자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소련식 스탈린 독재주의자였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알바니아의 김일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또 망상도 심했어요. 아이고. 노이로제 망상. 아, 그래서 벙커 안에 그 스파이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혹시 알바니아 베라트 넘어가실 때 보면은 전국 토에 북한처럼 벙커를 70만 개를 만들었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예. 소련이 쳐들어와서 정권을 전복할지도 모른다. 티토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해서 그래서 알바니아 국토에 보면은 벙커 엄청 많은데 이제 그 벙커가 남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뭐 박물관도 만들고 요런 걸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어두운 관광인데 네. 뭔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나 네. 뭐 비극적인 사실 이런 것도 관광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네.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해야 네. 계속 기억을 하고 네. 이제 뭐 그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광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유럽인들 그다음에 뭐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관광 DMZ하고 땅굴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뭐 수학여행 때 네. 그때는 한번 가보지 성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표를 끊고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알바니아 제가 그 다크 투어리즘이다 하고 이렇게 벙커 네. 사진 찍어서 네.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네. 라스트라다님께서 알바니아 다크 투어리즘의 끝판왕은 티라나의 호자이 피라밋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 그래서 그때 미슐랭님이 안 가보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때 댓글을 달았는데. 티라나 시내에 가보면은 피라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카이로도 아닌데. 네. 그래서 왜 안 갔죠? 네. 그래서 피라밋이 있는데. 아니 그 과외 선생님이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니 예 모든 게 과외 선생님의 부착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피라밋이 이제 원래 용도는 그 엠베르 호자 집권 시기에 호자의 딸이 이제 건축가였는데 아버지의 그러니까 기념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호자가 죽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 사용처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안에 가보면 뭐 이상한 것들을 전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반호자 세력은 이 부수자 또 친호자 세력은 놔두자에서 그냥 가보면은 거의 폐허가 돼 있어요. 방치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피라밋이 이집트 피라밋처럼 아주 경사가 높지는 않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멕시코 피라밋처럼 경사가 좀 완만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와서 막 그 벽에 그 그래피티를 막 그려놓고 정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공산주의 지도자의 그 이제 기념관이 지금 아이들의 스케이트보드장으로 전락을 했어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나중에 가시는 분들은 네. 꼭 가보시면 좋겠네요. 네. 스케이트보드도 하시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벙커 안에서 보니까 거기도 뭔가 이런 국가 폭력에 대해서 반성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 이런 거 하지 않나 싶었던 게 그 노인들이 막 한이서린 표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비장한 음악이 흐르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엠베르 호자 시기에 그래서 이제 철권 통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반대파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한 거예요. 진짜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엠베르 호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종교를 엄청 탄압을 했거든요. 굉장한 그 무신론자의 이제 그 종교는 그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동유럽 그 체코나 뭐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톨릭을 심하게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자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신부 뭐 그다음에 이슬람도 엄청 탄압을 해서 엄청 많이 죽이고 탄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래서인지 또 우리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 구유고슬라비아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연방이 해체되면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했는데 알바니아는 종교 분쟁이 없었어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네요. 호자가 너무 탄압을 해버렸더니 국민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탈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입니다. 네. 근데 제가 국립미술관과 국립박물관을 갔을 때, 야,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종교였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종교였죠. 그렇죠.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모든 미술 작품이 다 프로파간다예요. 그렇죠. 다들 노동의 신성함을 자랑하는 굵은 팔뚝과 굵은 알통을 자랑하면서 곡괭이 들고 농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고 얼굴에는 기쁨이 한가득. 여기서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근육질 언니들이었어요. 언니들이 어찌나 근육질인지 그 근육질로 막 오만 일을 다 하고. 그게 그 이제 사회주의 시절에 이제 프로파간다인데 이제 미슐랭님의 그때 페북을 보니까 미슐랭님은 거기서 굉장히 이제 그 기괴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영어로 그로테스크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미슐랭님과 세대가 이제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1980년대에 이제 20대를 보내다 보니까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은 제 생각도 많이 보수적으로 바뀌었지만은 약간 동유럽 그 공산주의 시절에 대한 약간 향수 같은 게 있어요. 네. 영어로 노스텔지아가.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도시든 가서 네. 딱 보면은 이제 이게 공산주의 시절에 이제 그 특히 외벽 같은 데라든지 그러니까 그 프로파간다 그 미술이라든지 조각 같은 걸 보면은 좀 뭉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체게바라 흉내도 내시고. 체게바라하고는 좀 다른데 왜냐하면 네. 어쨌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 체게바라 흉내는요. 라스타다니 배를 한껏 내밀고 제 배바라 이거 그렇죠. 이런 배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그렇죠. 제가 제 배바라잖아요. 네,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뭐 이제 그 사회주의가 망했지만은 이상은 좋았잖아요. 네. 항상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게 문제지. 그래서 네. 이상은 인류의 숭고한 그 공동체, 그다음에 인류의 뭐 그런 것들 노동의 신선함, 그다음에 뭐 인간의 개인적인 탐욕을 억제함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가 성평등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여성들도 이제 미술이라 조각에 나오는 모습이 항상 유가나 가사가 아니라 항상 막 총 들고. 그렇죠. 생산 네. 현장, 전투 현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예. 사실 저는 이제 그건 좋은 점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총 들고 칼 들고 낫 들고 너무 망치 멋졌어요, 들고. 언니들. 네. 예, 물론 이제 그건 이상이었고 또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네, 네. 네, 알바니아 재밌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몬테네그로로 한번. 그래서 알바니아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미슐랭님이 안 가신 데가 제가 좀 아쉬웠는데 알바니아의 가르쳐 주셨어야죠. 근데 그때는 문제는 지중해라서 날씨가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알바니아 앞바다가 이오니아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니아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처음엔 너무 두려웠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람들도 친절하고 물가도 싸고 음식도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도인 티라나에서 저기 이제 바닷가 쪽 지중해로 내려가면은 거기 바다가 이오니아잖아요. 그 제가 버스를 타서 그 되게 안경을 끼고 그 되게 똑똑한 네. 경영학 석사 언니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이 네. 언니가 너 알바니아 남부 안 가니 하면서 아. 너무 좋다고. 그렇죠. 크로아티아보다 네. 훨씬 좋다고. 그렇죠. 근데 좀 조직이 안 됐을 뿐인데 관광 자원으로 보면 정말 최고라고 그렇게 그렇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제가 그때 미슐랭님께 그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는 네. 1월에 지중해는 비가 오거든요. 날씨 아, 안 네. 좋아서. 그래서 네. 거기 내려가면은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제 남쪽에 그 세렌더라는 휴양지하고 그다음에 트로이 전쟁 예전에 그러니까 그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가 망하니까 트로이에 망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민들이 세웠다고 하는 부트린트라고 하는 작은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리스 유적지. 거기가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혹시 알바니아 가시는 분들은 거기도 꼭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몬테네그로. 네. 예, 몬테네그로는 제가 여행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하고 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동시에 네, 10분 네. 차이로 있었던 놀라운 네, 곳입니다. 예, 제가 저녁에 그 코토르 버스 그렇죠. 터미널에 떨어져가지고 우와 떨어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 뒤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기암 산들이, 계석으로 된 그렇죠. 산. 그걸 보면서 이제 구글 맵을 켜가지고 숙소로 가는데 갈림길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성안이 쫙 나타나면서. 네, 네. 근데 네. 성이 너무 아름답고 그 대리석 깔린 그 성 안길을 따라서 막 걷다 보니까 돌집 안에 19유로짜리 이제 싱글룸을 예약해서 네네. 갔는데 방도 돌집이고 그렇죠. 너무 황홀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여행 중에 최고의 숙소였고요. 네. 예, 여기 숙소에 이제 리셉션 청년이 여기서 넘버 원으로 해야 되는 게 네. 해질 때 뒷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서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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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후레쉬를 들고 가라고 했는데 뭐 네. 그런갑다. 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네. 하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피오르드가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몬테네그로가 이제 특이하게 그 가장 큰 매력이 현만이 굉장히 길게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죠. 여기에 이런 네. 피오르드가 있는지.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서 감탄하는데 이제 해가 졌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기분 최고여서 제가 네. 페이스북에 네, 사진을 네. 찍어 올렸죠. 네, 네. 정말 아름다웠죠. 네. 근데 해가 지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공포로 바뀌기 그렇죠. 시작했네요. 계단은 네. 그리고 네. 뭐 옆에 난간이나 이런 거 하나도 네. 없어요. 이제 네. 잘못 디디면 네. 굴러 떨어져요.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괴로워했는데 이 무너진 유적이랑 교회 안에서 뭔가 그 노숙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저 보고 야 복대 뜯어가면 나 끝장인데 왜 복대랑 여권 다 들고 왔을까 이 바보 같은 막 혼자 욕하면서 정말 그 10분이 영원 같았어요.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안도감이 되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저에 대해서 하나를 알게 됐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 돌계단이 여러 개로 갈리는데 제가 그러면 안전하게 내려오려면 제가 올라갔던 길 그대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너무너무 떨면서도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한 3초간 생각하다가 제가 올라오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갈림길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 내려왔을 때 굉장히 안도감이 있었는데 아무튼 코토르가 정말 좋았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몬테네그로가 제일 좋아서 아니 과외 선생님은 여기서 왜 장기 체류하라고 말을 안 해줬나 하고 욕하면서 지난 녹음본을 다시 들어보니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몬테네그로가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이번에도 또 과외 선생님이 또 이제 불찰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미슐랭님이 그때 페이스북에 몬테네그로 와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 라스트라다님이 강추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빼서 좀 약간 서운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기억을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에피소드 산에 올라갔다가 전망 보고 갑자기 어두워져서 내려온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이제 그 사막 사파리를 가니까 우리들 이제 여행객들은 전부 그 사막에서 해 떨어지는 걸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낙타 사파리 꾼들은 그 나뭇가지를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바쁠 때죠. 제일 바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해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리 그 나뭇가지를 모으지 않았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는 사실 그 해가 떨어져도 전기가 바로 들어오니까 괜찮지만은 항상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항상 돌아와야 됩니다. 떨어지는 거 다 보고 나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제 떨어질 때쯤에 내려와야 되고 저도 그래서 알바니아 앞에 말씀드린 그 세련데에서 뒷산에 올라와서 이오니아 해로 해 떨어지는 게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 그 길에 역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이에요. 주택가에서 멀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해가 완전히 넘어가는 걸 안 보고 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려왔죠. 안전하게.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다음에 좀 꿀팁으로 다음에 여행의 안전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꿀팁으로. 근데 제가 이 코토르에서 이 성도시를 보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성도시를 많이 가봤는데 두브로브닉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갔는데 뭐 그라드, 부르크, 뭐 캐슬 막 여러 가지 명칭이 있고 성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아니면 우리 여행 과외 선생님은 어떻게 분류하나? 이제 그게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그 여행이란 말이 보면 우리는 여행 관광 두 개밖에 없지만은 이제 서구는 뭐 분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트래블, 트립, 저니, 뭐 expedition, 뭐 voyage 많듯이 우리도 이제 성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는 성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유럽에 가서 보면은 이제 지명 뒤에 그라드가 붙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 슬라브권에는. 여기 슬라브권은 스타리그라드를 구시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스타리가 이제 올드란 뜻이죠. 그러니까 슬라브 말 전체적으로 스타리가 올드고 그라드가 이제 시티란 뜻이죠. 그다음에 도시 이름에도 러시아에 보면은 뭐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르그도 많죠. 뭐 살츠부르크,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뭐 그다음에 뭐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의 예카테린버그 이건 다 부르크죠. 그래서 그라드와 부르크는 뭐냐면 부르크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이제 불어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 뭐냐면 도성이나 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 도시의 기능을 하는 게 있고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이제 도시 주변에 쌓고 그 성벽의 이제 주요 포인트에 성문을 낸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게 이제 그 그라드나 부르크죠. 그래서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부르조아.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양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로 이 성벽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 사회에 이제 지배계급이나 엘리트나 아니면 중상류층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부르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저기 마포에는 옛날에 어민들, 네. 뭐 새우젓하고 네, 그다음에 뭐 마장동 저기는 옛날부터 백정들이 살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슬라브에서는 그라드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성하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캐슬이죠. 네.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도 있잖아요. 롯데 맞아요. 캐슬. 네네네. 외국에서 외국의 그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뭐 펜팔한다고 주소 적어주면서 롯데 캐슬 하면 다들 놀래요. 그러겠네요. 혹시 너 귀족이냐고.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는 아파트 이름이 너무 멋져요, 다들. 네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캐슬은 이제 그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성. 네. 독일 피센에 있는 노이 슈바인슈타인 같은 그런 그렇죠. 이제 성을 말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영어로 캐슬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슐로스라고 합니다. 네네. 독일어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이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산 위에 있는 요새로서의 산성. 폴트리스. 그렇죠. 네. 그건 포트리스죠. 방어 목적. 방어 목적, 군사적 그 목적의 성. 요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르그나 그라드는 성이라기보다 도성, 그다음에 시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브로브닉이나 코토르는 다 요거다. 예. 그렇죠. 네네. 네네. 도성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로 넘어가서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간 데가 모스타르였어요. 그렇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 도시는 딱 볼 게 다리 하나밖에 오스만 없는. 제국 시절에 지어진 네. 가운데 네. 다리가 하나 있죠. 네, 네. 몇백 년 된 다리가 하나 있죠. 네. 제가 여기 좀 볼 게 많지 않을까 해서 조금 네. 시간 넉넉하게 갔다가 네. 그 다리 보고 이제 근처에 좀 그 올드시티 보고 나니까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 다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다리를 좀 많이 봐야겠다 싶어서 네, 네. 다리 바로 앞에 있는 네.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시켜서 먹는데 라스트라다님이 또 카톡 가외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나는 모스타르에 가면 화이트 와인을 꼭 마신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메뉴판에 와인 리스트가 없으면 안 시키거든요. 와인이 자신 있는 곳은 메뉴판에 다 이름 다 적어놨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네. 라스트라다님이 막 주장하셔가지고 또 와인 시켜서 마셔봤는데 맛 없었어요. 와인을 와인 리스트를 따로 네. 주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개인적인 노하우가 뭐냐면은 항상 어느 나라를 가면은 뭐 우리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뭐 와인으로 워낙 유명한 강대국 말고 뭐 보스니아나 뭐 알바니아나 크로아티아에 가면은 사실 그쪽 와인은 제가 잘 몰라요. 대략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중해에서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이 좋다 정도를 알고, 그다음에 보스니아는 그렇지만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봄인데도 벌써 덥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텁텁한 레드보다는 상큼한 화이트가 좋으니까 항상 그때는 제가 물어보죠. 보스니아 와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그 추천해주면 그거 먹어보고 이제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귀찮아서 네. 안 하는데 제가 간 데는 뭐 네. 그런 거 와인병 들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큰데 뭐 도자기 같은 데 넣은 거 그냥 대충 성의 없이 줘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미슐랭님이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의 모스타르에 갔을 때 못 보신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이것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많이 봤어요. 네. 건물 폐허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 전쟁 때 망가지고 총알 자국이 그대로 네. 있는 건물들 많이 봤어요. 사진도 많이 있죠, 찍어놨어요. 아직. 네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때는 1월이라서 못 보신 건데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이제 3월달에 또 이제 보스니아 모스타르를 올해 처음 이제 갔거든요. 올해 처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다녔는데 네. 2018년에 첫 방문을 했는데 벌써 날씨가 더우니까 그 다리 위에서 다이빙 보이가 네네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마을 청년들이 거기가 이제 워낙 인프라가 없고 먹고 그쵸. 살 게 없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그 다리 위에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 절벽 위에서 그 네. 다리 위에서 밑에 강 아래로 흐르는 강을 그렇죠. 다이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팁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항상 그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짠해요. 정말 여기가 헬 보스니아구나.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네. 헬 하는데 네. 돈 벌 게 없다 보니까 네.
정말 어떻게 말하면 생명의 담보로 팁을 구걸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보고 좀 짠했습니다. 네. 네. 그 모스타르에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기 보면 그 모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스크들이 막 입장료 뭐 3유로인가 5유로인가 받으면서 네, 네. 이 탑 위에 올라가면 미나렛. 네, 네. 탑 위에 올라가면 전망이 정말 좋다. 그래서 네. 처음에 굉장히 싫었거든요. 무슨 네, 모스크에서 네. 이런 걸 돈 네, 받고 그러냐. 근데 그 와인을 마시고 나서도 할 게 없어갖고 심심해서 네, 네. 마침 해질 무렵이고 그래서 네. 에이 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미나렛에 일단 다른 데서는 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만 그렇죠. 열어줘서 올라갔고 네, 네. 올라갔는데 이제 해가 지고 그다음에 네. 또 하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아잔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제 머리 위에서 바로 내려오고 그렇죠. 바람 네. 불고 노을 지고 그래서 네. 제가 탑돌이를 계속했어요. 30분간. 아, 그러면 아잔을 들으면서. 그럼 개종하시고 이제 술을 끊으셔야 되겠네요. 개종은 안 해도 되고 아무튼 네. 그 30분이 너무너무 네. 황홀한 네. 그 체험이었고요. 모스타르가 이번에 제가 갔을 때도 이게 그 오후 한 4시쯤에 해질녘이었는데 뭐 어느 도시나 그렇겠지만은 그 모스타르 가운데 시내에 흐르는 그 드리나 강이 굉장히 보면은 그 녹색이거든요. 근데 해질 때 모스타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진짜 그리고 말씀하신 아름다웠어요. 이제 아잔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에서 기도를 하루에 5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지기 전에 이제 보면은 그 일몰 기도를 알릴 때 그때 좀 아잔이 흘러나올 때 이때 모스타르는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네. 네,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하고 왔고요. 네. 그래서 원래 사라예보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 사라예보에 도착했을 때 네. 너무 피곤해서 밖에를 못 나갔는데 네. 와 사라예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더라고요. 네, 네. 쿵쾅쿵쾅. 네. 예. 주말이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네. 그 길거리마다 간판이랑 뭐 정말 100년, 200년 된 맛집들이 너무 많고 그 그렇죠. 구시가지 중심이 네, 네, 네. 터키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뭐 네. 400년, 500년 된 길거리들에 그렇죠. 네, 네, 역사가 너무나 깊이 오래돼 있는데 또 국가에서 네.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네. 벽에 설명도 다 붙여놓고 네, 네. 네, 진짜 네. 재미있었어요. 그 구시가지 네, 돌아다니는 재미가 정말 좋았어요. 갑자기 또 이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제가 모스타르에서 이제 지중해 바닷가인 네움으로 내려가는데 크로아티아 국경을 3번이나 넘어야 돼서 네네. 또 이제 우리 이번에 그 버스 드라이버를 꼬셔서 네. 제가 또 이번에는 산길로. 좋은 길을 안다고 해서 네. 정말 구글에서 네. 지도를 확인하고 네. 보통 유럽의 그 고속도로가 M으로 시작하는 게 다 네. 모터 고속도로라는 뜻이거든요. 네. ME.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산길 그때 지난 여름에 이야기 때는 R로 넘어간 거예요. 국도가 R로 시작하는 번호로. 네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고생을 해서 네. 그때 R로 넘어갈 때도 지방도지만 편도 1차선은 되겠지 했는데 1차선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버스 드라이버를 잘 꼬셔서 그래서 M으로만 가면 된다는데 M으로도 갔는데 역시 또 도로가 갑자기 M 고속도로인데도 도로가 갑자기 편도가 아니라 왕복 1차선으로 좁아드는 거예요. 네. 보스니아가. 네. 그러면서 산을 우리가 이번에 제가 참 보스니아에서 또 고마움을 느낀 게 터널의 고마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터널을 뚫으면 반대가 많잖아요. 네네. 뭐 자연을 파괴하고. 근데 네. 터널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네. 터널이 없으니까 정말 첩첩산중 산을 7개를 넘었어요. 아이고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네. 시간 맞춰 가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겨우겨우 갔죠. 그때 약간 공포감이 온 게 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아이고야. 거예요. 산에 가로등이 없는데. 네. 좀 전에 미술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겨우 해가 딱 바다로 떨어질 때 도착을 했는데 어쨌든 보스니아가 워낙 좀 그 가난하다 보니까 지금 사라예보 가셔도 국가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죠. 그래도 볼거리는 많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코소보에 있다 보니까 네.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그 코소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 가보면은 무덤에 뭐 사망연도가 그 라스라되면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셨죠. 이게 이제 그 관심사가 좀 이제 저는 그 역사에 많이 있다 그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가다 보면 이제 무덤이 많거든요. 특히 보스니아는 가다 보면은 공동묘지가 유독 많아요. 그리고 그 묘비의 비석을 보면은 이 비석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은 대부분 그 남자들이 제 또래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때 유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20대, 30대, 그러니까 1960년대, 50년대 후반생인데 사망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 유고 내전이 한창 당시에 95년, 96년, 특히 보스니아 코소보는 97년, 8년이 진짜 많아요. 유고 내전 마지막 끝에 네. 이제 보스니아 코소보 전쟁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참 안타깝고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도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크로아티아 이제 현지인 로컬 가이드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전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냥 세르비아, 보스니아 뭐 할 것 없이 종교가 달라도 정말 평화롭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이념으로 집단화 되면은 우리가 뭐 북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도 뭐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만나면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이념화 집단화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면서 서로 이제 막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마을이 폐허가 되고 원래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버리고 뭐 자기 살던 평생 살았던 땅을 다 떠나고 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예, 다크 투어리즘을 다니시면서 이런 역사적 교훈을 얻은 우리 과외 선생님. 네네. 예. 사실 코소보나 그 보스니아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들을 보더라도 우리의 제주도에 4.3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한국 전쟁, 그다음에 80년 광주 같은 걸 보면은 제 20대의 기억인데 그 80년에 광주의 망월동 묘지에 가 보면은 태어난 해는 다른데 그때 보면서 다 사망연도가 같아요. 그렇죠. 80년 네. 5월. 제주도도 그렇다고 제주도도 하더라고요.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뭐 어쨌든 뭐 이념이야 어찌됐든 간에 절대 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유고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구유고 연방 국가를 다니면서 많이 하고요. 그 전쟁에 관한 유명한 여러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죽는다. 그래서 항상 늙은 정치가들이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그 코소보에서 느낀 건데 코소보가 워낙 나라가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소보는 뭐 물자를 다 수입을 해요. 그래서 코소보에 이제 그 슈퍼마켓 가보니까 제가 또 맥주를 좋아하니까 또 맥주가 뭐 있나 쭉 보면은 독일 맥주, 뭐 알바니아 맥주, 크로아티아 맥주 다 있어요. 심지어 코소보도 자체를 맥주로 만드는데 유일하게 이 나라 맥주가 없더라고요. 세르비아 맥주가 없는 거예요. 코소보에 슈퍼마켓에. 그래서 제가 그때 코소보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세르비아를 미워하면 한이 맺혔으면 그렇죠. 맥주조차도 네, 세르비아 네, 거는 네. 수입을 안 해서 안 마실까 하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소보 보스니아에서. 네. 네. 그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과외해드렸습니다. 네, 해주셨죠. 네,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세르비아 편에서 그렇죠. 다시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러면 하죠.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를 얘기하는 걸로 네, 하고요. 네. 또 예. 역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좀 늘어졌네요. 그렇죠. 예. 네.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반응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번 방송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늘 뭐 저희에게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요. 원래 이번에 인사를 연합봇 기반옥에서 헝가리 인사로 했는데 헝가리는 정작 아직 가지도 못했습니다. 예.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헝가리어 인사로 퀴스눔 쉬베센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는 꾀씨라고 해요. 꾀씨. 따라할 수가 없는 발음이에요. 해보세요. 꾀씨. 꾀씨. 예, 감사합니다. 꾀씨. 예,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꾀씨. 꾀씨. This is my time.